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의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월드. 이 정도면 협찬이 들어올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 한번 좀 초대해 주세요. 그래요. 다음에 우리 스튜디오에서 너무 좋다. 놀이기구 타면서도 한번 오프닝을 하고. 회전목마 앞에 나 거기서 하고 싶어. 그럼요. 사랑은 더 돌아오는 잘하는다. 제발 좀 돌아오지 마. 말 출발. 출발. 네, 저희 분위기는 이렇게 후끈한데 요즘 날씨가 이렇게 춥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볼까요? 조심해야 되고. 네, 뭐 있죠? 이런 날씨 정답. 감기 조심. 오. 맞아요? 아니야. 아니에요. 단순해. 너무, 그럼요. 우리 소영이 너무 단순하다. 그럼 뭐 겨울하면 어때? 뭐가 가장 걱정이야? 바로 난방비. 난방비. 그거는 또 또 너무 있을 수 현실적이다. 겨울하면 뭐가 걱정이야? 옆구리 아우시려. 요즘에 연기를 많이 하네. 연기 준비. 그 정도 시리면 병원 가봐야 돼요. 네. 아니 어떻게 좀 결혼하면 옆구리는 안 시리나요? 옆구리가 아프죠. 옆구리가 시린 게 아니라 옆구리가 쑤셔. 이거 아니야? 네, 그럼 하지 말지. 정확하네. 맞습니다. 남편 있어요? 남편 없는데 숨겨놨다. 남자친구들 종종 있으면 있잖아. 아, 종종 이거 하지 있어요? 말라. 아니, 종종 남자친구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예, 왜냐면 있다 없다 하니까 예, 종종 있을 때마다 알겠습니다. 옆구리를 잘 꼬집어요. 이렇게 해서 아유. 저기 저 여자 쳐다보지 말라 그랬지. 나만 봐. 맞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음. 주신 것처럼 감기, 난방비, 또 외로움까지 다 조심해야 하는 건 맞는데 각별히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화재인데요. 아하. 이 겨울철에는 난방기구를 많이 떼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해요. 대기도 건조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 진짜 많이 썼잖아요. 자나깨나 불 조심,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이거 모두가 아는 이 문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특히나 또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겨울철에 화재 발생률이 높고 한번 발생하면 크게 번지는 만큼 가장 또 중요한 분들 그것도 더 일이 많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소방대원분들. 맞아요. 굉장히 바쁘세요. 맞아요. 그분들이 없으면 저희는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소방대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좋은 것만 보세요. 일하시다가 힘 빠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힘이 되셨겠죠? 네, 그래서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요, 이 겨울철 화재 위험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우고 또 고마운 소방대원분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소방의 역사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VCR 스타트! 이제 불나면 어떡할 거예요? 불나면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119한테 달려갈 거예요. 그래요. 평소에 소방 아저씨들이 그냥 물만 끄고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소방관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하면서 사람을 구출해낸다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119에서 장난 전화를 많이 했는데요. 몸으로서 직접 체험해보니까요. 소방관 아저씨들이 정말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한 친구예요. 앞으로 불 안 나게 조심하겠습니다. 한국인이 존경하는 직업 1위로도 여러 번 뽑힌 소방관. 언제나 시민들 곁에서 일상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인데요. 혹여나 발생할 화재에 대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소방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1426년 이틀 동안 계속된 화재로 수백 채 가옥이 불에 타자 세종대왕이 세웠다는 소방 전문관청 금화도감. 이 조선시대 소방석격인 금화도감은요, 대원들이 직접 화재를 진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에게 화재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교육기관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소방서와는 개념이 좀 다르죠? 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생긴 최초의 소방서는요. 네. 1925년에 설치된 경성소방서였는데요. 지금의 서울 종로 소방서입니다. 그리고 1935년에 경성 전화국에서 자동식 서비스를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화 거는 119, 119 서비스가 처음으로 개통을 하게 됩니다. 오래됐네. 그러니까요. 그럼 1930년대부터 화재 신고 전화가 119로 사용된 거군요. 그렇죠. 오, 진짜 오래됐다.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불조심 강조 기간을 정하고 꾸준히 화재 예방에 힘써 왔는데 60년대 불조심 강조 주간 모습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만나보시죠. 불조심 강조 주간.
화재 발생률이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보다 더 철저한 불단속이 요망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를 불조심 강조 주간으로 설정하고 화재 예방에 대한 일반의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소방서에서는 평소의 훈련을 통해 전화 119번을 통해 화재 신고를 받으면 곧 출동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출동하시는 거죠? 이야, 이거 진짜 빠르게 신속하시네요. 다가오는 겨울철, 우리는 늘 불조심을 해서 귀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저 소리 들으면 무조건 길 터줘야 됩니다. 맞아, 무조건이요. 근데 지금의 소방차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네요. 선배님, 저 소방차도 생생히 기억나시죠? 몰라, 난 기억 안 나. 시대에 따라서 좀 소방차의 그쵸. 모습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전쟁 직후인 1950년대에는 이 변변한 소방차와 장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1955년 대한민국은 미군으로부터 소방차 7대를 인수받아서 소방 활동에 나섰는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그 소방차 모습이 좀 아니네요. 약간 군용 트럭 같기도 하고. 네, 저 소방차는요, 미군의 군용 트럭에 소방 펌프를 장착해서 개조한 모습인 건데요. 이후에 우리도 소방차 제작 기술을 갖추면서 점차 그 수를 늘려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혹시 소방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1월 19일 아닐까요? 1월 19일 비슷합니다. 그러면 11월 19일? 11월 9일. 자, 19일, 11월 19일 탈락. 자, 정답! 11월 9일입니다. 맞습니다. 맞다, 정답입니다. 바본가 봐. 이 소방의 날은 화재 신고 전화 119를 떠올리면 이제 쉽게 기억하실 수 있는데 바로 네. 11월 9일입니다. 이 과거에는 11월 1일을 기념하다가요. 이제 1991년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11월 9일로 제정해서 법정 기념일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1970년대 소방의 날 행사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와, 이때부터 빨간색이 있다. 소방의 날을 맞아 서울 장충공원에서는 소방 시범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와, 저 사다리 높이 보세요. 초고층 건물 화재 진압 훈련인가 본데요. 저기 위에서 이제 올라가셔서 훈련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1년 중 불이 가장 많이 나는 시기가 11월부터 2월까지의 겨울철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소방차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이 출동할 때에도 순서가 좀 있다고 합니다. 먼저 화재 현장의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하기 위한 지휘차가 출동을 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구급차, 구조버스, 펌프차와 물탱크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가 순서대로 출동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종류의 차들이 다 출동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밖에도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특수소방차가 출동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허. 대부분의 차량이 크기도 크고 또 빠른 이동이 필요한데요. 이 소방차 진입로가 막혀 있으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하죠. 1초가 시급한데 소방차 진입로를 막으시면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그럼 법이 안 돼요. 바뀌어서요. 막잖아요. 그냥 다 쳐버릴 거야.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러면 안 돼. 새벽 6시쯤 서울 봉천동 주택밀집 지역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컸던 것은 화재 시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비워놓아야 할 소방도로가 주차된 차들로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저 소방대원분들이. 오늘 새벽녘에 출동했던 당시에는 주차를 갖다가 2열, 3열 한 관계로 현장까지 저희가 도착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소방 호수를 약 한 20번을 연장 진화를 하다 보니까 피해가 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시내 다른 곳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들쭉날쭉 주차된 차량들이 들어찬 도로는 일반 승용차도 지나기 힘들 정도입니다. 때문에 몸집이 큰 소방차는 지나갈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어떡해 진짜. 왜 다 저렇게 불법 주차를 하시는 거야. 정말. 유사시를 대비해 설치해둔 비상 소화 장치함. 하지만 그 앞까지 무단 주정차 차량이 막아버려 결국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아우, 정말 이거는 원래 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진짜. 아니 이렇게 하면 시민들도 다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기다는 그냥 밤이 되면은 너무너무 차가 많이 줄 서가지고 적은 차가 끼어 나갈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그러니 불이 나면은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참 불안합니다. 서울시의 이면도로 주택가에는 항시 무단 주정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무단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통행 불가로 인하여 항시 대행 사고로 이어질 자기만 편하게 지내기 위해
최소한의 소방도로조차 남겨두지 않는 실종된 시민의식. 이러한 이기심 때문에 작은 불이 엄청난 재앙을 부를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소방로를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맞죠? 네. 잘 됐다. 주택가 화재 신고에 출동하는 소방차. 좁은 골목 불법 주차에 길이 막혔습니다. 소방대원이 아무리 밀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 꼭 사이드로 저렇게 했는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 진짜. 결국 대형 소방차가 나서 밀어버립니다. 그래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저런 일이 없도록 불법 주차를 안 해야죠. 화재 현장에 겨우 도착했지만 이번에는 소화전을 가로막았습니다. 강제로 차문을 열고 소방 호스를 연결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처분 훈련 모습입니다. 골든타임 시간이 이제 7분인데 불법 차량 때문에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출동이 늦어지면 시민의 안전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로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관이 나서 강제로 치울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소방기본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합법 주차된 차량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불법 차량은 차가 망가져도 보상받기 힘듭니다. 지금 1분이라도 답답해. 더 아낄 수 있는 시간에 저거를 또 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합법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위법을 하면 보상을 아예 못 받는데요.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에 따라 소방차의 통행과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재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1분 1초가 아까운 화재 현장. 소방당국은 신속한 출동과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소방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실제로 화재 현장에 이제 소방차가 5분 이내 도착하지 못하면요, 그 피해가 3배 이상으로 커진다고 합니다. 이 5분이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켜질 수 있으려면 특별한 교통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긴급 차량. 신호에 걸리면 어쩔 수 없이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불을 끄기 위해 소방차가 출동하는 빈도는 시간당 5번에 가깝지만 이른바 골든타임 확보율은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급히 현장에 가야 하다 보니 교통사고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등에서 운영하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시스템은 긴급 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할 때 정상 신호 운영이 잠시 중단되고 긴급 차량에 통행 우선권을 주는 신호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작동되면 신호등이 미리 바뀌게 돼 긴급 차량은 현장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 중인데 경기도 의왕시에선 시범 운영 결과 긴급 차량의 통행 시간이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도시에서 확대 시행할 경우 당장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인 정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양보 운전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서울시처럼 출퇴근 시에 반복적인 혼잡이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긴급 차량에 대한 우선 신호와 함께 일반 운전자의 길터주기, 양보, 배려 운전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 아울러 긴급 차량 통행 특례 조항을 현행보다 더 확대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 그러니까 그 소방차가 오면 저절로 파란불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 야, 저 긴급 차량 우선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여러 지자체에서 이 긴급 차량 신호 시스템을 도입해서 소방차의 출동 시간을 많이 줄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불이든 초기에 잘 대응을 해야지 큰 불로 안 번질 수가 있잖아요. 작은 불이면 소방차가 출동하는 시간보다 직접 소화기로 끄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또 아닐까요? 맞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 이 소화기가 있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소화기 사용법도 잘 알고 있어야겠죠. 네. 그 보통 학교에서는 한 번씩 그 안전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예비군 민방위 훈련 같은 데에서 다 배웁니다. 근데 막상
당황하면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안전핀부터 뽑으세요. 네. 근데 평소에는 안전핀 뽑고 장난치다 큰일 납니다. 아, 절대 안 되죠. 저는 발사해봤어요. 그리고 사용법만큼 네. 더 중요한 게요. 이게 소화기가 평소에 어디 있는지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보여요. 없어. 당황하니까 맞아요. 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평소에 소화기 위치 주변에 한번 내가 동선에 있는 거 어디 있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 기한 남았는지도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시면 그것도 좋습니다. 소환 사용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그 다 써 있으니까 미리미리 한번 집 주변에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눈에 잘 띄는 곳에 이 소화기를 비치를 해두면 화재 초기 진압률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 1층 주차장 상자 더미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화재를 발견한 행인이 즉시 소화기로 불을 꺼 다행히도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주택 담장에 설치돼 있던 보이는 소화기 덕분에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 저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바로 저게 초기 진압이네요. 돛대 끌려 그러면 사실 쉽게 꺼져요. 맞아요. 네. 소화기 한 대로도 충분히 꺼집니다. 그렇죠.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해온 보이는 소화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야, 봐봐요. 저기 딱 소화기 보이죠? 아, 그렇네. 2015년 시행 이후 3년간 64건의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등 매년 활용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산 피해를 예산 대비 575%, 38억 원이나 줄이는 효과도 봤습니다.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동일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차 도착 전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 초기의 진압 또는 대형 화재로의 확대를 방지한 사례입니다.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같다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네, 이에 따라 지금까지 2만여 대를 설치한 서울시는 내년부터 1만 대를 추가합니다. 설치 장소는 노점상과 소규모 점포 밀집지, 다중 운집 공공장소, 고시원 학원 밀집지입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법으로 의무화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소화기 사용법이 기억이 안 나면 119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게 맞지만 뭐 일상생활에서 조그만한 뭐 불편함, 민원 같은 것들까지도 이제 소방대원들께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네, 그렇게 이제 소방대원들이 시민들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시간에 더 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민들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민원 같은 자잘한 민원 같은 것들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 119 종합상황실에요. 하루에 신고 전화만 2천여 통이 걸려온다고 합니다. 이 중에 뭐 당연히 중요한 것들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소한 건들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소방대원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소방대원들의 고충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그렇죠. 구조대 출동하세요. 상황실에서 출동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접수 20초 만에 구조대원들이 소방서를 출발합니다. 20초 만에 출동을. 20초 만에. 그러니까 막 식사하시다가도 바로 내려오고 네.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신고 내용은 어린이가 집에 갇혀 있다는 것. 그러나 현장에 도착했을 땐 어린이 스스로 문을 연 뒤였습니다. 아, 애기가요. 저 쓰레기 잠깐 버리러 갔는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눌러가지고요. 어떻게 땄습니까? 제가 막 저기 이거 건드려 보라고 막 했더니 이걸 건드렸어요? 예, 돌려가지고요.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면서 위험에 처한 애완동물을 구해달라는 전화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고생해서 구해줘도 고맙다는 말 듣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지금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지금 고맙다는 얘기를 안 했다고? 저 뭐야? 그냥 가는 거야? 지난해 119 구조대가 출동한 횟수는 모두 3만 7천여 번. 이 가운데 80%가 현장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단순 사고입니다. 전국의 소방서 한 곳당 배치된 구조 차량은 평균 한 대. 무작정 전화부터 하고 보는 신고자 때문에 정작 도움이 절실한 응급 환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의 손길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제 시간에 구조의 손길을 받지 못했을 때는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방당국은 사소한 문제로 인한 119 신고 자제를 연례 행사처럼 매년 당부하고 있지만 오늘도 구조대원들은 잠긴 문을 열기 위해
길 잃은 애완견을 찾기 위해 고개 운전을 마다하지 않으며 출동합니다. 네, 이렇게 크고 작은 민원 해결부터 또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온몸을 다 바치시는 소방대원분들.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네. 뭐 아까 그분이야 저는 솔직히 애가 이제 너무 어린 애가 갇혀 있으니까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냥 잠겨 있어도 119에 신고해서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열쇠집이 괜히 있냐고. 소상공인 도우라고. 아 진짜 이거는 자주 있는 맞아요. 일이에요. 아이는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막 그냥 문 잠겼다고 전화해서 열어달라고. 와, 그거 진짜 너무 열쇠 안에 있다고. 응. 아, 참. 강원도 홍천 화재 현장에서 3살 아이를 구한 소방대원들. 불에 녹아내린 헬멧에 국민은 감동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로서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도 아프고 항상 감사하고요. 볼 때마다 좀 안쓰럽고. 소방관들은 이렇게 현장에 출동할 때마다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희생을 피하지 못합니다. 목숨 걸고 하시잖아요. 목숨 소방관이 걸고. 희생될 때마다 처우 개선 법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30개 넘는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고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 같이 내주시면 저희가 근무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먼저 떠난 동료와 늘 걱정시켜야 하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평생 마음에 빚입니다. 한솥밥을 먹었던 그런 동료였고 같이 또 전에 또 해서 도봉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던 하여튼 그런 후배였는데 설마 했는데 그래서 됐을 때는 진짜 야, 이식을 이런 거를 해가지고 간도해야 되나. 소방관 분들은 언제나 강철 같은 모습으로 영웅으로만 보였는데요. 또 이런 기사를 보고 뉴스를 봤더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맞아요. 네, 그럼요. 영웅이기 이전에 바로 사람이고 인간이니까요. 네. 사명감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언제 어디든 달려가지만 행여나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 정작 자신의 속내는 드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기를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예, 해가지고 자기는 해서 진짜 해가지고 마음이 힘들고 그런 사고를 보고 해가지고 난 진짜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누가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설문지로 이렇게 나오면 막 한 30~40%가 PTSD라고. 그래도 나는 강해져야만 한다고 다짐하며 오늘도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마지막은 약간 격려의 박수가 되는 것 같고. 네. 소방관 분들도 이제 정말 정신적인 이런 치료도 꾸준히 받으셔야 된다고 네, 기사를 맞아요.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소방관분들의 고충을 듣는 걸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소방의 역사를 뉴스와 함께 만나봤는데 지금도 온몸을 바쳐서 소방활동, 구조활동을 벌이고 계신 소방관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또 이렇게 안전하게 촬영도 하고 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야, 이제 앞으로 11월 9일 날 여러분 우리 이제 막대 과자 이렇게 사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하나씩 선물해주는 그런 날로 만들면 어떨까? 집에다가 개인용으로 조그만 것들 있거든. 주방에서는 기름으로 할 때는 또 다른 거 있어야 돼요. 주방용은. 그래서 그냥 나 너 사랑해. 네가 웬 소화기야? 네가 내 마음에 불을 질렀지. 이러면서
네.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내 불 좀 꺼줘. 어차피 또다시 불타오를 테지만. 야, 이거 괜찮은데? 네. 이 운동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괜찮다, 네. 진짜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겨울이 끝날 때까지 잔악계나 불 조심하시고요. 화재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긴장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이야기 더 많이 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어디? 내 가슴 속에서 추억이 타고 있잖아. 내가 아까 꺼달라고 했잖아. 다 탔어. 아유, 제가 됐어.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뉴튜브 11월 9일은 소화기 선물하는 날. 소화기 선물하세요. 수원가님들 사랑합니다. 불났다 오늘. 진짜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얼굴이 빨갛게 됐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좀 좋아하는 여학생이, 그러니까 예진 씨를 좀 흠모하는, 남몰래 사랑하던 이제 남학생이 네. 있었다면 대신 10마리 꼬리를 잘라서 예진아, 5마리 꼬리야. 이거 네가 내. 어떻게 좀 호감 흔들려요? 흔들려요. 충분히 흔들려요, 지금. 그분들이 없으면 저희는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소방대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큐큐큐큐. 자, 이제 좋은 것만 보세요. 일하시다 힘 빠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되셨겠죠? 네. 파이팅.